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만 진짜 간단하게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잠재적인 에너지다 라고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두 개가 있었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두 종류의 에너지가 있었고 각각 mg, h 2분의 1 k x제곱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언제 생기는 거였냐? 우리가 힘을 세 종류로 구분했었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보존력, 비보존력, 그리고 알짜입, 이렇게 세 개로 나눴었습니다. 보존력이 뭐죠?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킨다, 이런 뜻을 가진 힘이었어요. 그래서 두 종류만 있었어. 두 종류. 중력, 탄성력, 이렇게. 그래서 이 중력과 탄성력은 보존력이라서 역학적 에너지, 일을 해도 역학적 에너지가 안 바뀌어요. 우리 그거 기억나나? 일 에너지 정리라고 해서 물체가 한 일만큼, 물체가 받은 일만큼 에너지가 바뀐다, 이런 내용이 중점적인 내용이었습니다. 1 받은 만큼 에너지 커져. 그리고 음의 1 받은 만큼 에너지 떨어져. 이거 맞아? 그래서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얘네들이 일을 했을 때 변하는 에너지 종류가 살짝씩 달랐습니다. 그럼 비보존력은 뭘까? 보존력이 아닌 친구들. 그러니까 이거 빼고 전부 다. 그럼 대표적인 예시가 마찰력, 장력, 뭐 수직항력도 있긴 한데 보통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사람이 미는 힘, 아니면 뭐 전동기가 끌어당기는 힘 등등등.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빼면 전부 다 비보존력이라 보시면 됩니다. 알짜 힘은 뭐더라? 힘이 여러 개 들어갔을 때 하나로 합쳐놓은 거를 비보존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걸 이용해서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요, 만약에 알짜 힘이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가 바뀌고요, 보존력이 일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딱 봐도 느낌이 오죠? 보존력이 두 종류밖에 없는데 에너지도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잖아. 그래서 보존력이 일을 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바뀝니다. 근데 이 보존력의 특징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달라붙는다는 거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제가 오늘 그 이론 링크 보낼 테니까 그거 집 가자마자 좀 한번 봐봐.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더한 게 아니고 사실상 뺀 거죠. 알짜임에서 보존력만 싹 빠지면 뭐만 남겠어? 그렇지? 그래서 비보존력이 일을 하면, 근데 이거 두 개 더하면 뭐죠? 운동이랑 포텐셜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그 운동 에너지, 이거 별도인데 여기다 적을까? 운동 에너지는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이거 공식은 알죠? 2분의 1 mv제곱 까지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문제를 한번 잘 봐야 되겠죠? 지금 쭉 보면은 A점에서 가만히 놨대. 그럼 처음에는 무슨 상태라는 거지? 그냥 정지.
정지해 있는 상태. 그 얘는 중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중력은 몇 뉴턴이지? 10뉴턴. 10뉴턴.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10뉴턴이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빨라지면서 쭉 떨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럼 처음에 멈춰 있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는 몇이 되겠어요? 0. 0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제 앞 떨어지면서 빨라질 거니까 운동 에너지는 점점 커지겠지.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비보존력이 있는지 한번 봐봐요.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공기 저항을 무시해버렸지? 그러면 비보존력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비보존력이 없잖아요? 이것도 세 개를 다 써보려고. 비보존력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 봐봐. 이 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각각 운동 에너지 변화량,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됐다 했죠? 근데 비보존력이 없으면 일도 못 할 거 아니야.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0이네? 무슨 뜻이야? 알짜임이랑 보존량이 같다. 뭐 그렇기도 한데 여기서는 이게 결국에는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변화량이 0이면 안 변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처음 그대로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식이 이거 두 개를 위에 거 두 개를 더한 게 이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 한번 더해봐봐요. 결국에는 이거 두 개 더하면 왼쪽 식은 알짜임이 한 일만큼 보존력이 일한 거랑 똑같다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하나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한 상황에서는 포텐셜이 만약에 감소를 하면 얘가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는 거고, 거꾸로 얘가 줄어들면 대신에 얘가 늘어난다는 뜻이지. 그럼 이제 문제를 봐봐요. 문제 표현한 게 A와 C점에 무슨 차이래? 포텐셜 에너지 차이죠.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몇 난데? 40 난다는 건 줄어들었다는 거잖아. 떨어졌으니까. 얼마 줄어들었다는 거야? 40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럼 대신에 뭐가 늘어났겠어? 포텐셜이 40 떨어졌으면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이 40 줄었으니까 운동이 대신에 40 커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C점에서 운동 에너지 우리가 찾은 거야. 몇인 거야? 원래 여기서 0이었다며. 40이 된 거죠. 이런 느낌으로 하나하나 찾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 또 주어진 조건이 하나 더 있죠. C에서 속력이 B의 몇 배래? 2배잖아. 그럼 B에서 속도를 V라고 놓으면 C는 2V가 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 자, 그럼 봐봐. 우리 속도 2배 되면, 속도가 2배 차이 나면 에너지 몇 배 차이 나죠? 운동 에너지? 네. 그렇지. 그 여기 운동 에너지 몇이라는 거? 106. 여기. 아니, 10. 그렇죠. 여기가 10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하나 더. 그럼 이제 D를 찾을 수 있어. 문제 또 뭐래? B와 D는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50 차이 난대요. 그럼 포텐셜이 50 떨어졌다는 거잖아, 여기까지 갈 때. 네. 그럼 여기 운동 에너지 몇일까? 60. 그렇지. 60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이렇게 찾고 나서 이제 쭉쭉쭉쭉 봅시다. 그럼 이제 기억. A와 B 사이 거리는 1.5m. 여기서 여기까지 1.5m라는데, 봐봐. 지금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찾았잖아, 우리가. 네. 그 운동 에너지는 무슨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가 된다 했죠? L자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변화량이 됩니다.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운동 에너지 얼마 바뀌었는데? 10 바뀌었잖아. 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R자 힘이 한 일이 10줄이라는 소리예요. 네. 근데 봐봐. R자 힘이 몇인데 여기서? 거기서요. 여기서. R자 힘이 뭐야? 10뉴턴. 10N이잖아. 네. 그러니까 R자 힘 10 집어넣어.
거의 1 곱하기 이동거리가 1이잖아요. 네. 그럼 몇 미터 이동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1m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맞아. 그러면은 나머지도 다 구할 수 있어. 우리 운동에너지 차이만큼 한 일이잖아. 그럼 여기랑 여기는 몇 미터일까? 몇 커졌어요? 30. 그러면 몇 미터일까? 3m. 3m. 여기랑 여기는 2m. 이렇게 찾는 거야. 기억. 틀렸죠? 기억은 틀렸지? 두 번째, 니은. C와 D 사이에 중력이 한 일입니다. 중력이 한 일. 근데 중력이 보존력이니까 여기서 중력이 한 일 맞지?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다 보니까 중력이 한 일과 알짜입 한 일이 똑같잖아요, 여기서는. 그치? 그러니까 알짜입이 한 일로 계산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C와 D에서 중력이 한 일,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알짜입 몇 줄이래? 20. 그치? 그럼 중력이 한 일도 20이어야 되겠죠? 됐나? 마지막 D근. D에서 물체 속력은 2루트 30m/s다. D는 여기잖아. 근데 운동 에너지 알면 속력 공짜거든. 운동 에너지가 60이다? 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찾는 거죠. 질량 몇 킬로인데? 1. 여기다 1 집어넣고 계산하면 V는 2루트 30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간단하지? 2번 문제 쭉 봐봐요. 뭐래? 등 가속도래입니다. 그럼 가속도가 일정한 거네? 그럼 질량도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일정하다는 뜻일까요? 알짜 힘도 일정하다는 뜻이야. 일정한 알짜 힘을 받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왜? F는 ma에 따라서 질량은 어차피 안 바뀌는 거고 가속도까지 일정하면 알짜 힘도 똑같거든.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F라는 일정한 알짜 힘 받으면서 간다는 뜻입니다. 맞니? 이때 이제 각각 구간 거리를 줬고요. 그 A에서 멈춰있대? 여기서 멈춰있다는 말이 하나라도 있나? 없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멈춰있다는 말 없으면 멈춰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화살표로 표시도 돼 있네요. 움직이고 있다고. 자, 그런 상황에서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가 C가 B의 4분의 5배래요. 그럼 C가 더 크다는 거잖아. 네. 그럼 4분의 5배니까 여기를 5, 2라고 놓으면 여기는 4, 2라고 놔도 되는 거 맞아요? 네. 자, 그럼 봐봐. B에서 C 갈 때 어차피 R자임이 일정하다며. 그럼 처음에 내가 F라는 R자임을 놨잖아. 맞지? 그럼 B에서 C까지 갈 때 R자임이 한 일 우리 볼 수 있죠. 내가 정한 F라는 R자임 가지고 얼마 이동했어요? L 이동한 거 맞아? 이때 이거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잖아. 운동 에너지 얼마 커졌는데? 2 커졌죠. 이렇게 하나씩 찾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구간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A에서 B 갈 때 한번 봐봐. 어차피 R자임은 안 바뀌잖아. 등가속도니까. 네. A에서 B는 거리가 몇인데? 2L. 2L이잖아. 그 에너지 몇 변해야 될까? 2 변하면 됩니다. A, B 갈 때 2 커져서 4, 2가 된 거잖아요. 그럼 A에서 운동 에너지 몇 되면 돼요? 2. 2가 되면 됩니다. 네. 그렇지?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찾겠지. 8. 그렇지. 8인 겁니다. 네. 이렇게 찾고 이제 문제. 속력은 D가 A의 몇 배네요? A랑 D 비교하는 건데 에너지 4배 차이 나네요. 그 속력 몇 배 차이 나? 2배. 이렇게 된 건데 일단 봐봐. 마찰이 있어요, 없어요? 마찰이 없네. 없지. 그럼 마찰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어때? 여기서 보존되는 겁니다. 일정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굴러 떨어질 거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둘 다 똑같이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 감소한 거예요? 질량을 m이라고 하면은 얼마 떨어졌어? H. 그러면 얼마 떨어진 거죠? MH. mgh. mgh는 감소. 근데 역학적에는 보존이잖아. 그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둘 다 이만큼 커졌을 겁니다. 그러면은 기억. 중력이 한 일은 중력이 한 일만큼 얘가 떨어지는 거잖아. 기억, A, B 똑같네. 맞아? 네. 니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똑같네. 그럼 D은 역학적 에너지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디귿이 좀 맞을 것 같잖아. 이 문제가 정답률이 50%도 안 됐어요. 진짜요? 딱 봐도 개 쉬워 보이잖아. 근데 디귿에 엄청난 함정이 있는데, 봐봐. 여기 처음에 움직이고 있어요? 멈춰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 그치? 멈춰 있단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는 똑같지. 그 여기서 움직이고 있다면 더 빨리 움직이는 놈이 운동 에너지가 더 클 거야. 그럼 결국에 역학적인 그 녀석이 더 크겠죠. 맞아? 자, 그럼 그거 어떻게 찾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 그거 기억날지 몰라? 경사가 있잖아요. 네. 그 우리가 이렇게 빗면에서 움직이는 애들은 가속도가 어떻다 했더라? 일정한데 이 빗면의 기울기에 비례해요. 이거. 그러니까 가파를수록 기울기가 가속도가 커. 네. 그러면은 A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처음에는 좀 가속도가 작았다가 네. 막판에 좀 큰 편이고요. 얘는 처음에 컸다가 나중에 좀 작은 저런 형태를 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이거를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헷갈리니까 처음에 멈춰 있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멈춰 있었다 해봅시다. 그리고 문제에서 또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동시에 통과하고 동시에 도착했다는 거면은 운동 시간이 둘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둘 다 T초일 때 바닥에 도착했구나.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어떻대? 이동한 거리? 똑같지. 그러면은 거리도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둘 다 멈춰 있는 상태에서 한번 봐봐.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뜻이 뭐죠? 가속도? 가속도잖아. 그럼 A는 처음에는 좀 가속도가 작다가 나중에 커지니까 뭐 요런 모양이 되겠죠? 네. B는 처음에 컸다가 나중에 작아야 되잖아. 뭐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아야 되지. 멈춰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이게 B잖아. 그럼 시간 똑같죠, 지금? 근데 거리가 똑같아야 된다며. 근데 이 그래프에서 거리가 뭔데? 넓이가 거리 아니야? 넓이가 지금 B가 압도적으로 크잖아. A 넓이는 이만큼, B는 이만큼이잖아. 이러면은 거리가 다르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를 위로 올려야 돼요. 이렇게 A를 위로 올리면 그나마 똑같아질 확률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A가 더 빨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역학적에서 누가 커야 돼? A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겁니다. 포텐셜은 똑같은데 A가 더 빠른 거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애초에 역학적 에너지가 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더 많은 상태까지 유지한 거지. 그래야 동시 도착이 가능한 겁니다. A가 정지해 있고요. 여기서 B가 V라는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잠시 뒤에 보니까 A가 여기까지 왔고요.
B는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 둬야 되는 건데, 속도가 물체의 질량이 일정한 경우에 특정 위치에서 속도가 V잖아요? 그럼 같은 높이면 무조건 V입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그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속도가 20인 2km짜리 공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한 10m 올라왔다고 해봅시다. 한번 봐봐. 여기 운동 에너지 몇이죠? 400이죠, 400? 400. 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를 기준 잡으면 기준으로부터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보는 거야? 0. 0. 아,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400이겠죠? 그럼 공이 여기 있을 때 한번 봅시다. 일단 운동 에너지는 모르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구할 수 있지.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몇이어야 돼? 보존이 된다면? 400. 400이잖아.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몇이죠? 10. 2 곱하기 2 곱하기 10. 2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죠. 네. mgH니까. 그러면 200이네. 맞지? 그 운동 에너지도 200이 되면 되겠죠? 자, 이런 친구인데, 그럼 여기서 속력은 몇이지? 는 하면 되니까, 화살표가 반대는 왜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가네, 이렇게. 어. 2분의 1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제곱 하면 되니까. 몇이죠? 10루트 10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서 공만 한번 바꿔보자. 공을 5kg로 바꿔서 똑같이 한번 해보자. 5kg로 바꾸면 운동 에너지 몇 대죠? 1000 맞아? 그치? 역학적 에너지가 1000이라는 거잖아.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몇? 1000. 포텐셜은? 500이죠. 그럼 운동 에너지 몇 대지? 500이죠. 그럼 이 500이라는 녀석이 속도는 몇이 될까? 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V제곱이잖아. 10루트 그렇지. 그러니까 질량 상관없다는 거예요. 질량이 상관없이 같은 속도로 V라는 속도로 여기 가면은 똑같은 높이로 오면은 V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돼요, 이거? 여기서도 똑같은 높이네? V라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문제 쭉쭉쭉 읽어보면은 A는 처음으로 높이가 똑같아진 순간에 나타낸 거고요. 이때 A가 Q를 지날 때 속도가 속력이 몇이래요? V래지. 그러니까 여기서 A 속도가 V라는 거야. 그러면 A랑 B의 질량이 달라도 이제 얘네들은 똑같이 움직였을 거라는 소리예요. 그럼 만약에 B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속도 몇일까? 정지? 정지. 네, 정지. 그렇지. 그렇게 받아줘야 됩니다. 이해돼요? 네. 그럼 만약에 A나 B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속도 몇 될까? 0. 그렇지. 여기까지 둘 다 올라간다면 정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거리를 각각 L, 2L 줬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판단할 거야. 여기서 A가 여기다가 여기까지 내려왔잖아. 네. 이거를 T초라고 해봅시다. 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 몇 초 걸릴까? 그걸 또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우리가 항상 썼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은 거리. 두 번째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거리와 가속도, 시간과 가속도 이거 두 개를 구할 겁니다. 그럼 봐봐. 어차피 여기나 여기는 등가속도 하는 곳 아니야? 그쵸.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에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거니까. 그럼 그 상황에서 평균 속력 몇 나와요, 그러면? 등가속도일 때 평균 몇이지? 이거 가운데 하면, 0.5. 그렇지. 그럼 여기랑 여기 평균은 몇이야? 0.5. 그렇지. 그럼 평균이 똑같다는 거잖아. 네. 근데 거리가 몇 대 몇 나와? 1대1. 1대 2잖아요. 그럼 여기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대 2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 통과할 때 t초 걸린다 했잖아. 네. 그럼 여기는 2t초 걸린다는 소리야. 그럼 이렇게 찾으면 가속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방금 1대 2라며. 네. 속도 변화량은? 여기 얼마 변해요? 여기 갈 때 가면서? V. 여기서 여기 갈 때는? V. 그럼 속도 변화량이 똑같다는 거잖아. 그럼 가속도는 2대1. 2대 1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빗면의 가속도가 2의 2면 두 번째 빗면은 가속도가 절반이 돼가지고 A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 시간이 t초 더 후 또 한 번 t초가 지나면 A는 어디 있을까요? A가 여기 있잖아. t초 후에 A 어디까지 갈까? 현재 B가 있는 곳까지 가겠죠. A가 여기 있을 겁니다. t초 더 지나면 이때 속도는 V. 그럼 이때 B는 어디 있을까? 맨 위? 맨 위까지는 못 갔을 거야. 왜?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2t초 필요하잖아. 아. 그러니까 다는 못 가고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맞아. 괜찮아? 그럼 이때 속력 몇일까? 0.5. 0.5V? 10초 왔으면 그렇죠. 맞아. 여기서 속도가 똑같은 t초일 때 v 변했잖아. 그럼 가속도 절반 됐으니까 여기선 절반만 바뀌었겠죠? 그래서 0.5v 잘 했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아직 남았어. 자, 이 순간에서 이제 모래 문제에서 둘이 부딪힌대요. 둘이 부딪힐 때 속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야? 같은 빗면이죠? 그럼 같은 빗면이면 어때? 빗면 아래로 둘 다 똑같은 가속도를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가속도가 똑같다나? 뭐가 똑같냐면 상대 속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 순간 상대 속도가 몇인데? 이때 뭐 A가 보는 B 속도. 그러면은 B 빼기 A죠? 그럼 B 속도가 나는 올라가는 걸 플러스로 놓으면은 0.5V 빼기 V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V가 되겠죠. 이거를 이용할 겁니다. 그럼 부딪히는 순간까지도 이 빗면 안에서만 노는 거잖아. 얘네가 부딪히려면 어떻게 부딪힐까? A는 올라가면 되고요. B는 올라왔다가 내려와야 부딪힐 수가 있어요. 어디선가. 맞지? 근데 이 부딪히는 순간까지도 얘는 유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부딪히는 순간 속도 몇인데? 근데 부딪히려면 얘네들이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럼 말했잖아. 부딪히는 순간 보면은 같은 높이 있는 거잖아. 속력은 똑같다고요. 그러면 얘는 올라갈 때 V'이면 얘는 내려오는 V'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맞춰줘야만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이 부딪히는 순간의 상대 속도 몇인데? 야. 아니죠. 방향이 반대죠. 이 마이너스 v 프라임 빼기 v 프라임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2v 프라임인데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v라고. 그럼 부딪히는 순간 속도인 v 프라임은 4분의 1 v가 되는 거예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가 빗면에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온대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각각 거리는 L1, L2, L3, L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은 L1과 L2 지날 때 속도가 시간이 어떻대? 그렇지. 여기가 T0 걸리면 여기도 T0초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모습을 쭉 그려보면은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가서 내려올 때도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봐봐. 공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찰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연지가 보존이네. 역학적 연지 보존되면 같은 높이일 때는 속력이 똑같다.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 속도 똑같고 여기랑 여기도 똑같고 여기랑 여기도 똑같대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어때? 가속도가? 여기서 여기는? 등가속도죠? 왜? 같은 빗면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가속도 조건 이용하면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이렇게 잡을 수가 있잖아요. 봐, 여기랑 여기 통과할 때 여기 통과할 때 시간이 똑같잖아. 근데 등가속도고요. 그 속도 변화량이 똑같다는 겁니다. 맞아? 그러면 정확히 속도가 얼마 변하는지는 모르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할 방법이 두 개인데요. 사실 여기를 V1, V2, V3로 놓으면은 변수가 3개나 되잖아요. 너무 많어.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이 속도 변화량을 알파 같은 걸로 놓는 거예요. 그 알파로 놓으면은 어차피 올라갈 땐 느려질 거 아니야. 그리고 속도 변화량이 똑같이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잖아. 여기를 V라고 놓으면은 여기는 V 플러스 알파, V 플러스 2알파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변수가 하나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맞니? 그럼 여긴 어때? 같은 높이니까 여기도 V, 여기도 V 플러스 알파, 여기도 V 플러스 2알파가 돼버리겠죠. 됐나요? 그 다음 그럼 여기 그럼 이제 여기 이 구간은 또 여기 이 구간 나름대로 등가속도잖아. 그치? 근데 L3 지날 때 몇 초 걸린대? 2분의 T0초. 그럼 여기도 몇 초라는 소리야? 지금 보면 여기도 어차피 등가속도잖아. 근데 속도 변화량이 똑같이 알파잖아요. 여기도 시간이 절반 되겠구나 까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뭐 할까? 알파가 뭔지 찾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찾을까? 이거 쓰는 거야. 평균 속도는 평균 속도의 시간 곱하면 거리랑 똑같다.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L2랑 L4랑 똑같대잖아요. 문제에서. 맨 마지막 줄에. 그렇지? 그럼 L2는 L2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 평균 속도 몇이죠? B 더하기 2분의 알파. 2V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네. 그렇죠. 시간은 T0죠. 는 여기 L4는 평균이 몇이죠? 2V 플러스 3알파 나누기 2 시간은 2분의 T0잖아. 네. 이걸 이용하면 알파 나오겠네. T0는 날려도 되죠? 네. 그러면 도와줘. 그러면 일단 양변 여기 4를 곱하면 4V 더하기 2알파. 는
2V 더하기 3알파. 그러네. 알파는 3알파. 2V. 2V가 되겠네요. 그럼 다 나왔네. 여기는 3V, 5V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 하라는 거. L3분의 L1 이것만 잡으면 되겠네요. 네. 그럼 다 나온 거지 뭐. 그럼 L1은 똑같이 하면 되죠?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해가지고 평균 속도 몇 나와? 4V잖아. 그러면 2V. 그러면 2V T0 맞니? 네. L3는 여기잖아요. 4V 곱하기 T. 평균 속도 몇인데? 여기 3V잖아. 네. 평균 2V죠? 네. 뭐야, 거꾸로 했다. 아, 거꾸로. L1부터 다시. 평균이 4V니까 2V네. 네. 2V 곱하기 T0고요. 여기 평균은 2V잖아요. 네. 아, 여기 평균 4V잖아. 4V. 아하하. 4V. 2V. 네. 2분의 T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VV 지우고 TT 지우면 4겠네. 네. 질량이 M인 놀이기구가 있다 합니다. 그럼 중력이 몇이죠? 30. mg죠, mg? 아, LG. 그럼 중력은 항상 작용하는 거라서 어디에서나 mg가 작용을 할 겁니다. 맞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쭉쭉쭉 가볼 건데 t초까지는 3mg의 힘을 위로 줬대요. 네. 그럼 알짜 힘이 위로 2mg가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위쪽으로 가속도를 받으니까 뭐 빨라지면서 날아가겠지 뭐. 자, 그 다음에 t부터는 중력만 적용한다는 거 그냥 내비뒀다는 소리죠? 네. 그리고 4t초 이후부터는 F라는 힘을 위로 줬다고 합니다. 이때 바닥에 다시 도착할 때 안전하게 도착하려고 바닥에서 속력이 0인 상태로 도착을 하고 싶대요. 맞니? 네. 처음에 출발할 때 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없지. 그럼 멈춰 있다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나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근데 이건 알 수 있어, 사실. 어딘가에 꼭 놀이기구니까 어딘가에 꼭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꼭대기에선 속력이 몇이지? 0. 0이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이 꼭대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꼭대기에 언제 도착하는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지금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 빨라져요, 느려져요? 빨라. 여기부터는? 느려집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거기 속도를 V라고 놔봐. V 0 0. 그럼 봐봐. 0 V 0 아니야?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항상 쓰는 두 가지.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그리고 평균 속도는 시간 곱하기 거리.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속도 변화량이 0V면 V, V0도 V니까 속도 변화량이 똑같은 상황이죠. 네. 그 다음에 가속도를 찾아야 되는데 가속도는 F는 ma로 찾으면 되겠지. 어차피 질량은 똑같잖아. 여기 R자인 몇이에요? EM.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중력만 있잖아. 맨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 네. 중력만 있는 거 이해돼요? 3행수는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3mg를 딱 t초까지만 준 거야. 문제 같이 읽어보자. t부터 아. 라지 t초까지는 중력이랑 3mg의 힘이 작용하고 라지 t부터 4t까지는 중력만 있다니까 딱 t부터 3mg를 없애버린 겁니다. 여기서 R자임 몇 되는 거야? MG. 그렇지. 네. 그럼 R자임이 2대1이잖아요. 네. 그럼 가속도가 2대1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가속도 2대1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1대2. 1대2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t초 걸린 거잖아. 여기는 2t초 걸려야 되잖아. 여기가 3t초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거리도 알아낼 수 있어요. 거리. 평균 속도 어때? 2분의 v, 2분의 v잖아. 네. 똑같네. 근데 우리가 시간 알았죠? 네. 1대2잖아. 이렇게. 그럼 거리는 1대2가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h라고 가정하면은 여기는 2h 걸리는 거 맞나요? 네. 됐니?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전체 거리는 3h네? 뭐 일단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봐봐. 이제 여기는 여기가 3t초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t초 걸린 거네. 중력만 받으면서.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는 가속도가 똑같잖아. 그렇죠. 중력만 있는 구역이니까. 네. 그럼 가속도가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는 2t초 걸리고 여긴 t초 걸리잖아요. 네. 그럼 시간이 2대1이 나와야겠네. 네. 그럼 여기는 속도 변화량이 몇 나오면 돼? 2대. 2대1이 나오는 거잖아. 네. 그럼 이 구간의 속도 얼마 변했는데? 1대2. V 변했죠, V? 아, V. 그럼 여기서 얼마 변해야 돼? 2V. 그렇죠. 2분의 V. 그렇죠. 그래서 여기 속도까지 찾아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거리도 한번 찾아볼까? 그럼 여기랑 여기를 또 비교해 봅시다. 여기 평균 속도 몇? 2분의 V. 여기는? 4분의. 그렇지. 그럼 평균 속도가 2대1 나와요. 근데 시간은? 시간도 구해. 여기는 2t초. 네. 여기는? 1대. 그렇지. 그럼 시간도 2대1이야. 그럼 거리는? 1대4. 4대1. 아, 4대1이 나와야 됩니다. 4대4. 여기는 거리가 몇 나오면 돼요? 여기가 2h잖아. 이거는 2분의 h. 됐지? 근데 전체가 3h잖아. 그거 얼마 내려와야 돼? 4대. 두 개 더해서 3h가 나와야 되잖아. 아, 올라간 만큼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면 2분의 5이지. 2분의 5h입니다. 바쁘다, 바빴죠? 그럼 시간도 알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이거 이용해서. 아니면 뭐 이것저것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데, 평균 속도 몇이에요? 여기랑 여기? 여기 이제 0, 4분의 B와 마지막에 멈춘 상태로 도착하고 싶대잖아요. 4분의 B. 똑같지. 똑같죠? 근데 거리가 몇 대 몇 차나? 1대 1대 5 차이 나잖아. 그럼 시간도 1대 1대 5. 그 여기가 5t초 걸리는 거니까 최종 도착 시간은 9t초가 되는 거예요. 막 뭔가 좀 퍼즐 맞추는 것 같고 막 네. 재밌지 않나요? 재미는 오케이. 네. 그럼 마지막 흥미는 우리가 궁금한 게 뭐야? F잖아, F. 네. F는 가속도에 비례하잖아. 그럼 다시 가속도 한 번 더 쓰는 거야. 우리 나머지 다 구해놨거든. 얘랑 얘를 비교해 봅시다. 그럼 얘랑 얘 비교했을 때 시간은 몇 대 몇 차이나? t, 5t니까 1대 5가 나겠죠? 네. 속도 변화량은 2분의 v, 2분의 v니까 똑같이. 그럼 가속도는 5대 5대 1이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속도가 어디가 5예요? 여기 위에가 5겠죠? 이때 여기 가속도 몇인데? g잖아, g. 중요한 g죠? 그럼 여기서의 가속도가 몇이라는 거? 5분의 5분의 g. 그럼 이제 우리가 f 찾아야 되는데 R자 힘이잖아, 결국에. 네. 그래서
알짜 힘은 위로 F 빼기 mg 한 개 5분의 1mg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F는 ma. 그럼 결국에 F는 5분의 6mg.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여기서 이 문제는 좀 더 색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런 거 한번 봐봐. 결국에 처음에 멈춰 있고 한 바퀴 삥 도는 동안 결국에 또 멈춰 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여기서 역학정역이 몇이야? 0. 여기서는 0이지.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결국에는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했던 비보존력이 한 일이 0이 돼야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0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비보존력이 뭐 있는데? 중력은 빼고, 중력 빼고 나머지 3mg랑 F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올라갈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3mg가 한 일, 비보존력 3mg가 한 일은 비보존력 3mg 곱하기 이때 이동거리 해주면 됩니다. H만큼 들어가죠? 이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근데 여기서 떨어질 때 F는 위인데 내려오잖아. 그 음의 1 한 거잖아요. 그 음의 1 받은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할 건데 F 2분의 5H만큼 내려오잖아.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돼야 되는데 변화량이 0이라며. 됐죠? 그러면 H 지우고 F는 똑같이 5분의 6 mg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풀어도 괜찮다. 또는 우리 이거 기억하실까 몰라? 충격량은 뭐랑 똑같아요 혹시? 뭐의 변화량이랑 똑같아? 그 알짜 힘인가 운동하는 운동량 변화량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한 바퀴 도는 동안 운동량 변화량이 있어요? 처음과 끝만 딱 비교했을 때? 없지.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동안 또 운동량 변화량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럼 충격량으로 계산해 볼 수도 있다. 그럼 충격량은 어떻게 계산해? 알짜 힘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여기 알짜 힘 몇인데? EMG잖아. EMG가 몇 초 동안? T초 동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알짜 힘 몇인데? 이거 빼고죠? MG잖아? 네. 근데 이제 MG만큼. 근데 MG는 중력은 아랫방향이니까 MG만큼 몇 T초 동안? 3T초 동안. 됐죠? 마지막. 위로 F, 아래로 mg만큼 몇 t초 동안? 5t초 동안. 이게 한 사이클 돌면서 받은 충격량 전체예요. 이게 또 0. 맞아? 이러면 tt 다 지우면 또 계산해보면 EMG 빼기 3mg 더하기 5F 마이너스 5mg잖아. 이거 넘길 거 넘기면 5F는 6mg네요. F는 똑같이 여기 나오겠죠. 어쨌든 한번 봅시다. H인 곳에서 가만히 놨다. 처음에보다 정지다.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역학적이 보존되면서 뭐 떨어지겠지 뭐. 네. 그 상태에서 이제 힘을 받는 건데 네. 여기서 저 F는 보존력인가요? A 구간 지날 때 F라는 힘을 준대요. 보존력은 중력과 탄성력 말이다. 비보존력입니다. 네네. 저기서 F가 한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유혈곡제 끝에 올라갔더니 여기서도 F 한 번 더 받네. 그럼 B에서 역학적 에너지 한 번 더 증가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결국에 여기서 H 더 올라가서 여기서 멈췄대요. 그럼 여기서 중력 포텐셜지가 EMGH가 된 거지. 처음에는 역학저해지가 MGH였죠. 그러니까 원래 MGH였는데 두 번의 비보존력을 받으면서 역학저해지가 MGH 더 커져가지고 EMGH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거기서 A에서 한 일, B에서 한 일 각각 구하라고 합니다. 엄청 쉬워 보이잖아.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거리를 알아? 모르죠. 모르지. 네. 그럼 우리가 1이란 건 힘 곱하기 거리로 찾는 거잖아. 네. 근데 거리를 안 줬어요. 대신에 뭘 줬어? F를 문제 같은 시간 동안. 그렇지. 시간이 똑같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으로 준 거야. 여기 t초면 여기도 t초 걸렸다는 거를 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시간을 줘버리면 충격량을 떠올려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하나씩 찾아볼 건데 여기서는 어차피 역학저해지 보조이잖아. 맞죠? 여기서 역학저해지 보존되면서 내려오면은 중력 포텐셜이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서 빨라지면서 떨어졌겠죠? 네. 근데 그때 속도를 V라고 다 봅시다. 그 여기 속도가 나와요. 왜냐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여기랑 높이 차이 몇 나요? H. 그렇지. 그럼 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속도면 똑같이 내려오면 속도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속도도 V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됐지?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충격량이 똑같잖아. 네. 그러면은 A에서 받은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운동량이란 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죠? 네. 그럼 여기 통과했을 때 속도를 V 플러스 알파라고 또 한번 놔보자. 네. 알파만큼 운동량 바뀐 거죠? 됐어? 그러면은 여기는 통과한 다음이 V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했듯이 B에서 받은 충격량도 똑같겠죠. 왜? 힘을 똑같이 F 줬잖아. 근데 충격량 어떻게 계산해? R자임 곱하기 시간. 근데 시간이 둘 다 T초고 R자임도 둘 다 F니까 충격량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A만큼 충격 받았을 때 알파 변했잖아, 속도가. 그럼 여기도 알파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 변했을 때 V가 된 거니까 여기는 V 빼기 알파가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랑 여기는 이제 여기랑 여기의 차이를 비교하면 되는데 여기랑 여기서는 역학저해지 보존돼야 한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 비보존력 있나? 없지.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겁니다. 그 올라가는 거니까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되죠. 그러면은 감소한 포텐셜만큼 증가한 포텐셜만큼 운동 에너지가 떨어지면 되는 거니까 포텐셜 에너지 얼마 올라가는데 여기 올라갈 때? E 알파 포텐셜 에너지 높이 얼마 올라가요? H. 그러니까 MGH지 뭐. 운동 에너지 얼마나 떨어져요? 그냥 2분의 mv 제곱으로 하는 거야. 네. E 알파. 아. 이렇게요. 네.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니까 이거랑 이거 좀 바꿀게. 네. 크기만 비교하는 거니까. 그럼 질량 나눌 수가 있죠? 네. 그럼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V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H라는 불필요한 게 껴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좋다면
여기서 여기 떨어질 때 운동 포텐셜 에너지 얼마 떨어져요? MG, 그치? 그때 운동 에너지 얼마 커져? MG, MG. 그치? mgh 커졌는데 그때 속도가 v잖아. 네. 그럼 mgh만큼 바뀔 때 2분의 mv 제곱만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2분의 1 mv 제곱 써도 되는 거예요. 같은 이건 뭐예요? 네, 같은 여기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똑같이 2분의 1 mv 제곱이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2분의 1까지 다 지워지죠? 네. 그래서 숫자가 좀 예쁘네. 정리가 가능하죠, 이제? 네. 그럼 이제 2차 방정식 풀면은 마이너스 씌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믿고 있었다고. 이렇게요. 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 다 필요 없네. 4알파 v가 v 제곱이니까 4알파는 v가 되는 겁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 물체의 한 일, 각각 F가 한 일. 여기서 역학조율이 증가하는 거잖아. 네. F가 한 일만큼 역학조율이 증가하는 거죠? 네. 근데 포텐셜 에너지 변해 안 변해? 분배하죠. 그치. 그리고 F가 동시에 알짜 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가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 커지면 돼요. 그럼 4알파가 V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WA부터 WA분의 WB 쓰는 거니까 쭉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2분의 1M V 더하기 알파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네. 위에는 B 지나갈 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거는 2분의 1 M은 어차피 필요가 없으니까요. 다 지워버리고요. 나머지 계산을 하면은 이거는 2알파 V 빼기 아니 그 분자가 이렇게 네 맞아요. 위에는 2알파 V 빼기 A 알파죠. 이렇게 되나? 네. 다 나왔네. V가 4알파니까 위에는 7 7알파 제곱 밑에는 그림과 같이 빗면 위에 5점에 물체를 가만히 놨다. 처음에 뭐 한다? 정지해 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놨다. 그럼 여기가 0초면 여기가 t초면 여기가 2t초 여기가 3t초라는 거 맞아요? 됐나?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는 마찰이 있대요. 그럼 여기를 통과할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를 하겠네? 그치? 그럼 나머지는 아까랑 비슷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역적이 어때? 여기서 여기까지 마찰이 있나요? 여긴 마찰 없잖아. 네. 여기 통과할 때는 역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B까지는 감소한 포텐셜만큼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네요. 그 O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몇 차이 난대요? 30. 그치?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 얼마 커져야 돼? 30. 그렇지.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32줄이 되면 되는 거야. 됐나요? 네. 그 다음에는 아까는 그 여기 속력이 몇 배 차이인지 알려줬잖아. 네. 그치? 근데 이번에 안 알려줬어요. 근데 사실 알려줬어. 용어만 다른 걸로 바꾼 거야. 지금 같은 시간 간격이잖아. 여기서 t초, 여기도 t초잖아. 그러면 가속도가 어차피 등가속이잖아, 여기는.
그 등가속일 때 속도가 똑같으면 여기서 여기랑 여기서 여기랑 속도 변화량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지? 이것도 뭐 수식으로 써보면 등가속인데 t니까 속도 변화량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가 속도가 v라면 여기는 2v가 된다. 속도 2배 차이 나니까 에너지는 4배 차이 나니까 8줄이 되면 되겠죠. 됐나요? 좋아. 근데 이제 그럼 마무리. A와 C는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몇이래요?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60줄.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 얼마 커지면 돼, 원래는? 60. 여기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60이니까 60 커져야 됩니다. 근데 내려가다가 마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얼마 떨어졌대요? 18줄. 그렇지. 그럼 내려가면서 18 없어진 거야. 그렇지? 그럼 결국에 남는 건 몇일까요? 70. 50. 50. 68에서 18 빼주면 50줄이겠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림과 같이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물체가 점 P, Q, R을 순차적으로 지난다고 합니다. 이때 A를 지날 때, 여기 이 구간을 지날 때 힘을 이쪽으로 받나 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B를 지날 때는 이쪽으로 힘을 받나 봐요. 근데 이 힘이 같다는 말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어쨌든 그 A를 지날 때 역학적 에너지가 늘어나겠어? 줄어들겠어? 줄어들어요. 지금 봐, 일로 가잖아요. 얘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 올라가는데 위로 밀어주니까 증가. B를 지날 때는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커지는지도 써줬네요. 2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날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를 하나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R에서 속도가 대문자 V래요. 그럼 V 말고 다른 거겠네?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되겠어? B에서는 줄어들겠죠? 줄어들어서 멈췄대. 줄어들어서 멈춘 겁니다. 이때 운동 에너지는 Q가 P의 2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Q가 P의 2배, 그건 좀 이따 보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 라지 V가 몇인지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쭉쭉쭉 가봅시다. 일단 운동 에너지 Q가 P의 2배라고 하니까 여기 운동 에너지가 2배 차이 나는 거잖아. 네. 그럼 속력은 몇 배 차이 나야 돼요? 루트 2.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의 속도가 루트 2V라는 거를 알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단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 역학적 에너지. 일단 속도가 V니까 질량을 M이라고 두면 이렇게 되겠죠? 네. 포텐셜 에너지는 EMG H 맞아? 네. 이렇게 하면 역학적 에너지 구한 거지. 근데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거는 포텐셜 에너지란 건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네. 맞죠? 현재 여기를 기준 잡았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기준을 여기다 잡으면 어떨까? 왜 여기를 갑자기 기준으로 얘기하냐면 지금 이 파란 선보다 아래쪽에서 뭐 있어요? 문제의 조건 중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파란색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 파란색으로 잡는 순간 최종 역학적 에너지가 몇이 돼요? 0. 그래. 그러니까 하나 소거한 거야. 그래서 여기를 파란색으로 기준 잡으면 마지막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그냥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를 계산할 거 하나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맞지? 네. 그럼 파란색 기준점을 잡았을 때 이거 바꿔야 되겠죠? 몇으로 바뀌면 돼?
얼마 올라가 있죠? mg. 그렇지. 이렇게 하면 이게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됩니다. 그럼 P에서 Q로 갈 때 양의 1 받잖아.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 커지면 되죠? 여기 써있네. 2. 그렇지. 여기서 이 2를 더한 게 Q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랑 똑같으면 되겠지. 맞죠?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mv 제곱이 될 거고요. 높이는 뉴 기준으로는 4h 위에니까 4mg h가 되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이제 좀 안 예쁘니까 정리할 거 정리하면은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3mg h가 2이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서 여기랑 여기는 어때?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서 여기까지 비보존력 있나요? Q에서 R 갈 때? 없지. 그럼 Q점과 R점은 똑같은 거잖아요. Q점에서 R점까지는 역학점에서 똑같으니까 이 Q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이거잖아. 네. 그러면은 2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4mg h는 이거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만 있죠? 네. 2분의 1 m 라지 v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식 하나 더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R에서 S로 갈 땐가? 최종 지점은 딱히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그냥 S라고 하겠습니다. R점에서 S점까지 갈 건데 R점이 어차피 이거나 이거나 똑같잖아요. 그럼 R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었지? 그렇죠. 여기서 B 지날 때 역학적 에너지 얼마 줄어든대? 3. 마이너스 3, 2 줄어드는 거잖아. 네. 여기서 3, 2 줄어드니까 0 된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게 3, 2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얘랑 얘를 연립하면 되겠네. 이거랑 이거 연립해서 계산해줘 해보면은 2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4mg h가 3이니까 우리가 결국에 필요한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소거하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mv 제곱으로 갖고 노는 거니까 그 위에 4 곱하고 밑에 3 곱하면 되네. 네. 이거 8 되겠네요. 이거 3 곱하면 6 되고 이거 12 되고 여기도 12죠. 9 되네. 위에서 밑에가 빼면 2분의 1 mv 제곱이 더 없어질 거고 2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2분의 1 mv 제곱이 2분의 1이잖아. 이게 이 상태일 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2가 된다는 거죠. 다시 여기 지금 구해놨잖아. 2분의 1 mv 제곱이 2분의 1이잖아요. 아, 네네네. 그렇지? 그럼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이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 운동 에너지 몇이었죠? 0. 이거. 네. 2분의 1 mv. 그렇지. 근데 이제 2로 표현했을 때. 3이. 그렇지. 3이잖아. 에너지 몇 배 차이 나요? 6. 그럼 속도는? 루트 6. 그래요. 그래서 루트 6부비가 나오는 거야. 아. 물체 A가 물체 B와 실로 연결된 채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가속도 받나 보네요. 이때 A, B의 질량은 각각 3m, 2m이고요. P에서 Q까지 갔을 때 중요해. 이런 조건 나온 문제는 다 이렇게 푸는 거야.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10배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 우리 좀 잠깐 복습을 잠깐 들어가면은 이런 도르래 스타일 문제 있잖아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 있지? 이런 거 어떻게 뜯었었나 한 번 뜯어볼게. 아래로 몇 봤죠? 20m, 여기는 30m. 30m. 힘이 이게 끝인가? 그렇지. 위로 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얘는 이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했었죠. 묶으면 속도 똑같고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개로 잡으면 A 플러스 B개 전체의 개로 잡아버리면 중력 무시됐었죠. 장력 무시됐었죠. 기억나? 그렇죠. 묶으면 장력 무시지? 네네. 그러면 결국 이쪽으로 10N이랑 똑같잖아. 네. 그래서 R자임이 10이 되면서 개니까 5kg 5A 이렇게 잡는 거 있지? 그래서 가속도는 2m/s 제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뭐 세부적인 개로 보면은 A개로 보면은 A는 이거잖아. 올라가겠죠? A개로 보면 장력 무시를 못하지. 네. 그러면은 플러스 T 빼기 22 A개니까 A 질량 2A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어차피 가속도는 똑같으니까 가속도가 여기서도 2일 거 아니에요? 그럼 장력이 24N이 되면 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 좀 지울게요. 에너지 관점으로 한번 봐보자. 우리 그 세 가지 있잖아. R자임이 한 일, 보존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 붙인 거, 비보존력이 한 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러면은 A개에서 한번 보자. 그러면은 얘는 올라가니까 뭐 한 1m 올라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R자임이 한 일은 A 입장에서 몇이죠? A 입장에서는 A R자임 몇이지? A만. 4N. 그렇지. 그러면은 4 곱하기 1m니까 4줄이 나오겠죠. 네. 그럼 A는 4줄만큼 무슨 에너지가 커지면 되지?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되죠. 그 다음에 B는 중력이 이제 보존력인데 보존력 어차피 중력밖에 없으니까 중력이 한 일은 몇이죠? 20N이 중력이고 1m 올라가니까 20줄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면 됩니다. 올라가니까 증가하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A는 얼마나 커진 거죠? 24줄 커진 거지. 근데 왜 24줄? 비보존력 장력이 있기 때문에. 장력인 비보존력의 한 일로 계산해도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이번엔 B개로 한번 봐봅시다. B개로 보면은 B는 R자임이 몇이죠? 6N. 6N이 나오겠지? 그럼 6N만큼 1m 떨어지는 거잖아, B는. 네. 6줄만큼 운동 에너지 증가하면 되죠? 이제 B는 중력이 몇이에요? 30. 1m 가잖아. 근데 내려오는 거잖아, B는.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30줄만큼 감소하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결국에 B는 마이너스 24줄만큼 감소하면 되죠. 네. 근데 왜 감소해? 비보존력인 장력이 B한테는 음A를 해주잖아요.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4 곱하기 1m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묶었을 때 개로 묶으면 어떻게 될까? 개로 묶는 순간 그냥 두 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B는 운동 에너지는 개로 묶었을 때 10줄 커지잖아.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서 20 커졌지만 여기서 10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10J이 되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는요? 변화가 없어. 보존된다는 소리입니다. 개로 묶었을 때 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죠? 묶으면 비보존력을 무시하니까 묶는 순간 중력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묶으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킨 상태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 접근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개로 묶은 상황에서 보존이 되려면 뭐가 똑같으면 되냐면 뭐 어딘가는 뭔가는 늘어나겠죠. 이 밑에 있는 상황에서도 운동 에너지는 둘 다 커지잖아. 추가로 A의 포텐셜도 커지죠. 대신에 그만큼 B의 포텐셜이 감소하니까 보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부에서 전체에서 늘어난 거 그리고 줄어든 게 똑같으면 이 A 플러스 B 개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돼요. 그럼 늘어나는 건 뭐뭐 있을까? 운동 에너지는 어때? 둘 다 커져요. 왜? 같은 가속도 받으니까 빨라지는 속도가 어차피 공유되잖아. 그럼 똑같은 속도니까 얘가 빨라지면 얘도 같이 빨라져야 되는 거냐? 이건 둘 다 커져요. 또 늘어나는 거 뭐 있지? A는 올라가잖아요. 그럼 A의 포텐셜 에너지는 어때?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제 떨어지는 건 누구 있어? B 혼자 내려가잖아. 그럼 B의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하는 거야. B의 운동 에너지가 10배 친 게 B의 포텐셜 감소량이라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1이면 얘는 10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한데 지금 운동 에너지는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근데 묶여 있다 보니까 속도가 똑같잖아. 그렇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맞니? 그럼 얘가 B는 몇 킬로? 2kg잖아. 2m이잖아. 얘는 3m이고. 그럼 얘는 비율이 몇 나오는데? 2분의 3 나오면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비율 합친 게 얘가 돼야 되잖아. 그럼 얘는 2분의 15.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이해되니? 숫자가 안 예쁘니까 약분을 좀 할게요. 3대, 2대, 15대, 20이 되겠죠.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A의 가속도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가속도는 알짜 힘과 연관이 매우 깊잖아.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찾아주신 게 가장 편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근데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뭐 같아요? A 운동 에너지, B의 운동 에너지, A 포텐셜 에너지, B의 포텐셜 에너지 중에 뭐가 좀 제일 편해 보여? 그렇지. B의 뭐? 그렇지. 왜 이거 수직으로 내려오잖아. 얘는 대각으로 올라가니까 좀 어렵지. 가장 친숙한 건 얘란 말이야. 그럼 내려오는 거를 H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럼 B의 포텐셜 에너지는 EMGH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럼 비율이 나왔잖아. 그럼 얘는 4분의 3 곱하면 2분의 3, 2분의 3 MGH. 얘는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맞아요? 5분의 1. 응. 5분의 1 MGH. 얘는 10분의 3인가? 네, 10분의 3. 10분의 3 MGH.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했던 거, 가속도 찾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뭐 이렇게 해도 돼. A의 개로 보던지, 아니면 B의 개로 보던지, 아니면 전체 개로 보던지. 여기서 알짜임 현리를 하나씩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야?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잖아. 네. 그러면은 A 입장,
A 입장에서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커진 거잖아. 근데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R자임이 한 일과 똑같다고요. 그럼 A 계에서는 이게 R자임이 한 일이 되는 거야. 근데 이동 거리는 알잖아. 얘가 H 내려오면 얘는 여기서 H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R자임 한 일, 외체의 R자임 곱하기 이동 거리가 이거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그냥 싹싹 하고 빼버리면 되죠. 그 A의 R자임은 몇 나오는 거야? 10분의 3mg가 A의 R자임이 되는 거예요. 그럼 R자임 알면 F는 MA 이용하면 가속도 찾아지겠죠? F는 MA이면 여기서 주의 R자임이 10분의 3mg네. 근데 이건 A 개니까 A의 질량을 넣어야죠. 그럼 가속도는 10분의 1 G가 나오겠지. 그럼 B로 하고 싶으면 B는 운동 에너지 얼마 커졌어? 5분의 1 mgh 커졌잖아. 이거는 B의 R자임이 한 일이라. 그러면 H 똑같이 지우면 B의 R자임은 5분의 1 mg가 되죠. 5분의 1 mg는 F는 MA. 근데 B는 2m짜리잖아. 이것도 10분의 1 G가 나와야 되겠죠. 왜냐면 어차피 묶여있으면 가속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로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전체 계로 보면은 전체 운동의 증가량이 몇이야? 이거 두 개 더하면 되겠죠. 2분의 A 플러스 B 개니까 2분의 1이야? 2분의 mgh가 개의 R자임이 한 일이잖아. H 지우면 이게 개의 R자임이 되겠네. 2분의 1 mg는 개의 질량 5ma겠죠. 당연히 똑같이 10분의 1 G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이런 스타일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괜찮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가림가는 실로 B와 연결되어 정지 상태, 처음에는 정지였나 봅니다. 멈춰 있었던 A를 전동기가 F로 당기고 있다. 그때 A가 4m 이동하는 동안 힘의 크기가 한번 바뀌었네요, 중간에. 힘의 크기가 한번 바뀐 상태에서 X의 위치에 따라,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각각 3km, 2km고요.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하네요. 하나씩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X일 때 실이 B를 당기는 힘. 이거는 이제 그냥 장력 구하는 거니까 이 당시에 장력 구하면 됩니다. X가 3m 갔을 때 F가 몇 뉴턴이에요? 9뉴턴. 3m 왔을 때. 30. 15죠, 15? 15뉴턴. 그래프 봤을 때. X가 3m일 때. 네네. 15죠? 이거 개로 보면은 여기는 중력이 20이잖아. 네. 그러면 개의 R자임이 총 몇이죠? 5지, 5? 그럼 가속도는 몇? 2분의 5. 5는 5A죠. 1. 1. 그러면 A만의 R자임은 몇이야? 3이죠? 3이. 그럼 여기 장력이 몇이어야 돼? 12. 12. 얘가 10이면 얘도 12겠죠? 맞지? 아니지. 12 맞아? 잘못했다. R자임이 이쪽으로 삼이어야 되지? 이거 18N이어야 되죠? 응. 기억은 맞지? 기억 맞나요? 네. 그 다음 니은 F가 한 일은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자, 이거 비보존력이긴 하잖아. 그치? 근데 이 F가 B한테 들어간 건 아니잖아. 네. 이 F랑 B는 B의 역학적 에너지는 누가 한 만큼 증가해요? B만 딱 보면은 B에 작용하는 장력이 한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장력하고 이거는 다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겁니다.
이제 F가 한 일은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해야 맞는 말이죠. 이 개로 묶었을 때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왜 안 될까? A만 잡으면 B 보존율 2개잖아요. 네. 그럼 둘 다 같이 계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묶으면 장력은 사라지니까 네. F만 있으면 F와 한 일은 전체 개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같다고 해야 맞겠죠. 맞나요? 마지막 D가 A의 최대 속력. 지금 보니까 2m 갈 때까지는 가속도 방향이 어디? 여기가 30일 때잖아. 네. 여기가 30 이쪽으로 알짜임이 10이네. 그렇지? 나 2m 이후에는 이게 10으로 줄면서 가속도가 이쪽으로 생기잖아. 그럼 딱 이 2m 갔을 때가 제일 빠르겠네요. 그럼 그거 그냥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니까 그렇죠. 알짜임으로 묶자. 개의 알짜임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30, 10, 20이니까 알짜임이 10 맞아요? 네. 몇 미터? 2m 갈 때. 20. 그러면 20줄이 되겠죠? 네. 이게 개의 운동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인데 어차피 처음에는 정지니까 이게 나중 운동 에너지랑 똑같겠죠? 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거 개의 운동 에너지잖아. 그럼 개의 질량을 넣어야 돼. v 제곱 이렇게. 어차피 개나 a나 b나 속도는 다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넘길 거 넘기면 v는 2루트 2m/s가 되겠네요. 네. 그럼 디귿도 틀린 거죠? 기억 하나만 받습니다. A에 수평 방향으로 힘 F가 작용하고 있는데 F가 10N이래요. 처음에 F가 10N일 때 얘가 뭐 하고 있대? 멈춰 있대. 그럼 여기가 중력이 몇이라는 거예요? 20점. 그렇지. 이렇게 이제 B의 질량 숨겨놓는 거 옛날에도 몇 번 봤었죠? 네. 그럼 B의 질량은 몇 킬로? 1kg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처음에 숨겨놓은 거고요. 이 다음에 이제 이 F를 바꾸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F를 30으로 바꿨네. 이렇게 30줄이 아니고 뉴턴이지. 이 다음부터 F를 30으로 바꾼 다음에 0.4m 당겼다가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놓기 전까지 한번 봐봅시다. P에서 Q까지 갈 때 여기가 P고 여기가 Q죠? P에서 Q까지 갈 때 그럼 지금 이건 비보존력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비보존력이 한 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30N 몇 미터 왔어? 0.4. 0.4 그럼 몇 줄 나와요? 12줄. 12줄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진짜로 세부적으로 봤을 때 뭐뭐뭐뭐가 커졌는지 한번 볼 수 있겠죠. 커진 거 뭐? 이게 커진 거잖아? 뭐뭐뭐 커졌지? 일단 A 온, B 온 같이 커졌을 거고 B의 포텐셜도 같이 커졌지. A 포텐셜은 A는 작아져.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죠. 왜냐면 이거 수평이잖아 이거는. 아. 이렇게 세 개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 또 조건에 나왔잖아. P에서 Q까지 갈 때 B의 포텐셜 증가량이랑 B의 운동의 증가량의 2배가 된다. 그럼 이런 조건이 있으면 얘가 1이면 얘는 2가 된다는 거죠? 됐나요? 이건 어떻게 찾으면 좋지? 질량비를 하고 싶은데 질량을 모르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맞출 거 다 맞춘 다음에 뭐 하시면 되냐면 만만한 거 건드려. 누가 제일 만만해요 지금 세 개 중에? B에 그래. 왜냐면 이게 0.4 갔으면 얘도 0.4m 올라갔을 거거든. 그럼 이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럼 얘 얼마 커지면 되지? 4줄 맞나요? 그럼 이게 4줄이면 얘는 몇이야?
2줄. 2줄. 근데 3개 더한 게 12라며. 6줄. 6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지. 이렇게 같이 움직일 때는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니까 얘랑 얘랑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거네. 얘가 1kg잖아요. 얘는 3kg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런 상황, 그럼 현재 상황을 잘 봐봐. 여기가, 얘 지금 여기 있잖아? 얘는 여기 있고, 여기서 이제 놨대요. 이제 여기서부터 F를 없애버렸대. 이때,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몇인 상태?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를 0이라고 한번 놔봐. 얘네가 여기 있을 때, 이 개의 역학적 에너지는 0이다. 이렇게 한번 놔봅시다. 그럼 그다음 여기까지 가서 역학적 에너지가 12까지 커진 거잖아요. 이제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지 않겠어? 네. 얘는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파란 경로일 때 개로 봤을 때 비보존력이 있나요? 없나요? 저 때부터 F를 놔버렸잖아. 그럼 개에서는 보존력만 있겠지? 그럼 이때부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야. 지금 역학적 에너지 몇인데? 12잖아. 네. 그럼 이 12줄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 올라갈 때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가 되겠어요?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로 되겠죠. 떨어질 때는 포텐셜이 운동으로 되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물어보잖아. 그럼 여기 포텐셜이 몇인데? 바닥으로 제자리로 돌아오면? 0. 0이잖아. 운동 에너지가 몇이면 돼요? 제자리로 왔을 때? 12줄이면 돼요. 왜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에서, 그렇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 올라갈 때는 운동이 포텐셜로, 떨어질 때 포텐셜이 운동으로 돌아와 제자리. 근데 우리가 여기는 처음에 에너지를 0으로 놨을 때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포텐셜이 빵, 나머지는 전부 다 운동 에너지가 됐겠죠. 그래서 제자리에 돌아왔을 때 걔의 운동 에너지가 12줄인 거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A의 운동 에너지죠. 근데 운동 에너지는 질량비 따라간다 했죠. 그러면 질량비가 3대 1인데 그럼 걔의 질량은 4겠지? 여기다 4분의 3 곱해주면 이게 A의 운동 에너지가 되면 된다.